뭐라고? 이강인 평점이 왜 그래? 3점이라고? 이게 뭐야? 와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진짜 와 짜증나. 와 프랑스 기자들 이 바게트를 처먹는 놈들이 진짜 와 진짜 아우 답답해. 이강인 선수 3점이라고? 말이 안 돼 진짜. 와 이러다가 내가 연기대상 받는 거 아니야? 오늘은 이강인 선수 평점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파리 생제르맹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프랑스 기자들이 왜 이렇게 인색하냐? 이강인 선수 평점이 왜 이렇게 짜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방송 주제와 조금 벗어나서 직접 답장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오늘 아침부터 카메라를 켜고 이강인 선수 평점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온 지 15년 넘었으니까 프랑스 정서 그리고 한국 정서 둘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인으로서 또는 파리 생제르맹 팬으로서 이강인 선수 평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축구 선수 평점을 어떻게 매기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기자들이 경기를 보고 경기 끝나자마자 보통 1시간 안에 길어도 90분 안에 점수가 나옵니다. 레키페에서는 경기 끝나자마자 레키프 두 소아르이라는 축구 방송이 있거든요. 축구 기자들이랑 그리고 축구 선수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여서 경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방송인데 보통 경기 끝나자마자 점수를 매겨요. 사실 레키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점수를 매기지 않았어요. 원래 거부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뭐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뭐 이탈리아 진짜 오래전부터 점수를 매겼는데 레키프 같은 경우에는 선수에게 점수 매기는 거 옳지 않다. 그래서 오랫동안 거부했다가 결국은 1987년부터 선수에게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점수 매기는 거 아이스 스케이팅한테 중요하지 김연아 김연아 보고 싶네 갑자기. 아이스 스케이팅 할 때 점수가 중요하고 토는 뭐 토익 볼 때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이럴 때는 중요한데 축구에는 솔직히 평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불공평해요. 굉장히 불공평해. 왜냐하면 축구 선수는 평점을 받는데 축구 선수가 기자한테 평점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한 기자가 한 축구 경기에 22선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선수 22명을 이렇게 다 자세하게 볼 수가 있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자, 파리 생제르맹 예를 들어봅시다. 파리 생제르맹은 보통 리그1에서 압도적이잖아요. 보통 점유율이 뭐 70 정도에 되거든요. 그러면 파리 생제르맹의 상대팀이 수비로 내려앉을 때가 있잖아요. 도나루마 골키퍼가 볼터치 거의 안 해요. 근데 한두 번 기회가 오잖아요. 도나루마 골키퍼가 발밑이 안 좋아서 패스 미스를 해요. 근데 볼터치 2번 했어요. 그러면 평점이 2점. 이거는 솔직히 불공평하잖아요. 아니 나는 분명히 볼터치 많이 안 했는데 어떻게 2점이냐? 불공평합니다. This is unfair.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강인 선수의 평점이 왜 이렇게 낮게 느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프랑스 점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교육 점수 매기는 거와 한국 방식은 매우 달라요. 진짜 너무나 달라요. 프랑스에서는 20점 만점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시험을 볼 때 주로 객관식이라면 프랑스에서는 주관식이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악명이 높은 바카로레아라는 시험이 있잖아요. 프랑스의 수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는 거의 모든 과목이 주관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역사 시험은 딱 한 문장이거든요. 우리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딱! 그러면 4페이지를 이렇게 논술식으로 써야 합니다. 그러면 점수 매기는 거 어쩔 수 없이 주관식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한 사람이 이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한국은 객관식이니까 맞다, 틀렸다. 사실은 이거 이분법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모든 답장이 다 맞으면 100점 맞을 수 있는 거고 프랑스에서는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20점 만점? 이거는 불가능해요. 보통은 진짜 잘하면 16점 정도 받거든요. 16점 받는 학생이 매우 모범생이고 매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진짜로.
짜증나요. 저는 솔직히 진짜 공부 아무리 잘해도 16점 받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프랑스 교육 시스템 그 점수 매기는 거 진짜 짜요. 프랑스 음식만큼 짜요. 그래서 약간 한국 사람한테 프랑스 축구 기자들이 점수를 매기는 거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매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풋모업이라든지 또는 뭐 후스코어이라든지 점수를 비교해보세요. 보통은 선수가 평균은 7점, 뭐 7.4 정도 받잖아요. 그러면 르파리장이나 레킵 점수를 보세요. 똑같은 선수가 보통 4점이나 5점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 전체적으로 2점이나 3점 정도 낮아요. 해외 매체보다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랑스 기자들이 짭니다. 진짜 짜요. 어떤 축구 선수가 그래도 경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양호하네 하면은 보통 4점, 5점 정도 받아요. 보통 한 선수가 뭐 좋은 기술 썼다든지 아니면 뭐 드리블 성공했다든지 이래야 6점 정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격 포인트는 올려야 7점이나 8점 정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랑스 기자들이 짭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팩트. 아시다시피 모든 기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서로 경기를 어떻게 봤는지 토론한 다음에 점수를 매기는데 서로 싸웁니다. 겁나 싸워요. 프랑스에서 레키프 두 수아르이라는 가장 유명한 축구 방송이 있는데 서로 경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리고 선수들 점수를 매깁니다. 난리법석이에요. 서로 싸웁니다. 겁나 싸워요. 서로 말도 안 듣고 계속 싸우고 뭐 어떤 기자가 야, 이 선수는 8점이야. 반대쪽에 있는 기자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선수는 3점이야. 이렇게 싸웁니다. 진짜로. 과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욕하기도 하고 막 그 프랑스 정서 알잖아요. 서로 되게 걸치게 말을 해요. 물론 나중에 끝나자마자 이렇게 같이 바에 가서 술 마시고 와인 한 잔 마시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농담도 치고 하지만 프랑스 정서성 이렇게 싸워요. 의견이 다를 때. 점수 매기는 거 주관적이니까 감정을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축구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감정이 다르듯이 다 축구를 보는 눈이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공격적인 축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비적인 축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공격 포인트를 중요시하고 어떤 기자는 나는 공격 포인트보다는 선수가 팀에 대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더 중요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수는 어쩔 수 없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 민초파예요? 민트초코 생각해보세요. 민트초코는 어떤 사람이 야, 이게 뭐야, 치약 맛이야, 이거는 3점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민트초코 얼마나 마시는데 시원하고, 야, 이거는 8점이야 8점. 분명히 똑같은 민트초코인데 어떤 사람이 3점, 어떤 사람이 8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강인 플레이라는 민트초코가 분명히 달콤하지만 입맛이 제각각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강인 선수가 루이스 엔리케 감독한테 받은 주문은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그래서 억울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경기 전에 이강인 선수한테 오늘은 안정적으로 플레이해. 수비도 가담하고 그냥 수비 위주로 경기를 해봐. 근데 기자가 그걸 모르잖아요. 야, 이강인 선수 오늘 전진적인 패스 없네? 오늘은 도전적인 플레이가 없네? 오늘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 안 해? 공격 포인트가 없네? 그러면 점수가 3점이야 4점이야. 이건 억울하잖아요. 이강인 선수 분명히 자신한테 그냥 안정적인 플레이 하라고 했는데 공격 포인트가 없다고 해서 점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통 평점을 매기는 매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르 파리지앙 그리고 레키프. 레키프는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유일한 스포츠 매체고요. 그리고 르 파리지앙은 파리 뉴스를 다루는 스포츠 매체인데 아무래도 파리 매체니까 PSG 그리고 PSG 선수 관련한 뉴스들이 많이 다루는 매체인데 르 파리지앙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구독하고 있고 재밌는 신문이긴 한데 스포츠 전문 매체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르 파리지앙 기자들은 물론 축구 전문가들이긴 한데 르 파리지앙이라는 신문 자체가 절대 스포츠 전문 신문이 아닙니다. 근데 르 파리지앙의 점수와 레키프 점수랑
매우 다를 때가 많아요.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다를 때가 있거든요. 아니 같은 경기 본 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진짜 아마 많은 이강인 팬들이 화가 났던 경기가 작년 11월 릴 경기였을 거예요. 원정 경기였는데 그때 르파리지앙에서 이강인 선수가 3점 받았어요. 그때 저도 그거 보고 엥? 아니 저 기자가 릴 가서 경기 본 거 맞아? 왜냐면 이강인 선수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했던 경기였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르파리지앙에서 3점 받았습니다. 근데 레키페에서는 5점 받았어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르파리지앙 기자가 본 이강인 플레이는 야 오늘은 부진했다. 3점 받으면 사실 부진한 경기거든요. 근데 5점이면 물론 뭐 엄청 잘하고 뭐 공격 포인트 올리고 영향을 많이 주는 경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양호했다. 평균이었다. 이런 경기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르파리지앙에서 이강인 선수는 3점 받았고요. Difficile de ressortir du positif dans la prestation du sud-coréen. 한국인 선수의 경기력은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덴벨레한테 좋은 패스를 해주긴 했지만 남은 경기는 밋밋했다. 혹은 부진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레키프 봅시다. 자, 레키프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5점 받았어요.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부진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엠바페는 4점 받았고 덴벨레 4점, 발콜라 3점. 그때 발콜라가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5점. 그러니까 공격 선수 중에 이강인 선수가 가장 잘했다. 레키프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르파리지앙은 경기를 어떻게 봤는지 경기 본 거 맞나? 싶을 정도예요. 레키프는 이강인 선수 5점 줬고요. Toujours actif au pressing. 압박 굉장히 잘했다. Une bonne passe en profondeur pour Dembélé. 덴벨레 선수한테 좋은 스루 패스를 했다. 이강인 선수는 계속 움직였고 속도 있는 플레이를 했다. 킥력도 정확했다. 그러니까 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아니 분명히 두 기자가 전문 기자인데 어떻게 다르게 볼 수가 있지? 이런 거예요. 평점은 이런 겁니다. 진짜 매우 중간적이니까 똑같은 경기력은 완전 다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강인 선수 평점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릴 경기가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는 이강인 선수가 포지션상 높은 평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3미들 중에 한 명이죠. 아무래도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아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보통 점유율을 많이 하고 그리고 수비하는 팀을 상대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 팀의 수비가 촘촘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장점인 스루 패스 혹은 장애적인 플레이는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강인 역할은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연계 플레이 하는 역할인데 사실은 이강인 선수 포지션이 굉장히 척박해요. 높은 점수를 받기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거든요. 공격수는 골 넣거나 또는 어시스트를 하면 높은 점수를 받고 공민은 뭐 드리블 잘하거나 아니면 뭐 기회 창출하거나 찬스를 만들면 높은 점수 받는 거고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점 안 하거나 혹은 좋은 태클을 하면 높은 점수를 받아요. 골키퍼도 마찬가지죠. 슈퍼 세이브 하면 혹은 클린시트 하면 높은 점수를 받는데 이 이강인 같은 선수 그러니까 미들에 있는 선수는 연계 플레이만 잘하면 되는데 사실 공격 포인트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뭐 슈퍼 태클 상대팀의 공격 찬스를 이제 뭐 캔슬하거나 이러기에도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전술에 이강인 선수가 수행하는 역할은 보통 연계 플레이 그리고 앞에 있는 공격수 수비 가담, 수비 커버 그리고 뒤에 있는 풀백들의 수비 커버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높은 평점을 받기가 좀 애매한 포지션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마요르카와 파리 생제르맹이 달라요. 너무나 뻔한 말이죠. 너무나 다릅니다. 마요르카는 라리가에서 중하위권 팀이었고 파리 생제르맹은 지금 유럽 무대에서 4강 안에 들어가는 팀이니까 너무나 다르죠.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에서 에이스였어요. 마요르카의 모든 공격이 다 이강인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강인 선수가 핵심 선수였기 때문에 주목도 많이 받고 그리고 공격 포인트도 많이 올리고 빛나는 선수였거든요.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에 와서 입지가 달라졌죠. 유럽 무대에서 몇 년째 너무나 잘하고 있는 선수들과 이렇게 같이 뛰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 있을 때보다 주목을 덜 받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심지어 이번 시즌은 이강인 옆에 뛰고 있는 비티냐 혹은 자이르 에므리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받기가 쉽진 않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사실 이 표현을 처음 봤을 때 팔을 안으로 굽는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저는 외국인이라서 이 표현을 몰랐는데 일단 덕분에 좋은 표현을 알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검색하고 자국 선수를 이제 점수를 후하게 준다, 약간 띄워준다 이런 말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기자들은 프랑스 선수 덴벨레, 엠바페, 마르콜라 점수를 약간 좀 후하게 주고 외국인 선수 이강인 선수한테 좀 짜게 준다. 여러분 제 방송을 혹은 제가 유튜브에 출연한 영상을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리그왕 또는 프랑스 매체 진짜 제일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무조건 깝니다. 진짜 많이 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100% 틀렸습니다. 프랑스 기자들이 프랑스 선수한테 점수를 후하게 주고 외국인 선수한테는 짜게 준다?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반대예요. 프랑스에서는 국뽕이 없어요. 프랑스 정서는 완전 정반대거든요. 프랑스 매체는 오히려 자국 선수를 더 짜게 줘요. 진짜로. 진짜 예를 들어서 엠바페가 2경기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는 못 올리면 욕을 진짜 많이 해요. 덴벨레 욕 진짜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콜로무아니는 거의 2부 리그 선수 취급받고 있어요. 진짜 욕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오히려 프랑스 선수들에게 아무래도 자국 선수니까 외국인 선수한테 욕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외국에 있고 언어 문제도 있고 문화 문제도 있을 텐데 욕하기가 쉽진 않은데 프랑스 선수한테 그냥 진짜 너무 자유롭게 욕을 해요. 프랑스 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2022년에 벤제마가 한 시즌 동안 굉장히 잘해서 발롱도르를 수상했잖아요. 그때 프랑스 기자들이 야 벤제마가 무슨 발롱도르야, 이거는 아니야. 벤제마보다 마네가 잘했고 살라가 잘했고 데브라인도 잘했고 벤제마는 받을 자격이 없다. 욕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프랑스 선수들은 특히 해외에 뛰고 있는 프랑스 선수들이 기자들을 무지 싫어합니다. 진짜 너무나 싫어해요. 2018년 프랑스가 월드컵 우승했잖아요. 근데 이때 발롱도르 수상한 선수가 모드리치였거든요. 그때 프랑스 선수들은 솔직히 받을 선수가 많았어요. 엠바페, 그리즈만, 바란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챔스 우승,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 그리고 또 심지어 골 넣었어요. 그리즈만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리가 오로파 우승했고, 또 그리즈만 선수가 리가 오로파 결승전에 2골 넣었고, 그리고 월드컵 결승전에도 골 넣었어요. 솔직히 그리즈만은 받을만 했죠. 근데 2018년에 프랑스 기자들이 자국 선수 선정 너무 안 하고 홍보 전혀 안 하고 오히려 너무 까니까 야 그리즈만 이게 무슨 발롱도르냐, 그리즈만은 절대 받을 수가 없어, 이런 기사들이 진짜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프랑스 기자들이 자국 선수를 전혀 띄워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 선수한테 짜게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봤을 때 이강인 선수 위주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프랑스 기자들은 경기 전체, 팀 전체를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강인 선수한테 다른 선수보다 더 짜게 준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에서 뛰면서 프랑스 기자들한테 받은 평점이 공평한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영상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주관적인 요소 많이 들어간다. 평점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특히 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되는 점수 받았고,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점수를 받은 거 애매한 게 맞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 마찬가지거든요. 엠바페도 발콜라도 모든 선수들이 애매한 점수 받았거든요. 점수 매기는 게 애매한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 경기 빼놓지 않고 다 보고 심지어 2번 본 경기도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잘한 경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몬펠리에 홈 경기 또는 최근에 있던 몬펠리에 어웨이 경기. 이강인 선수가 몬펠리에 좋아하네. 또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AC 밀란 교체로 들어와서 30분 정도 뛰었는데 그때 너무나 잘했고 골도 넣고, 또는 트로페 데 champion 투르스 상대로 이강인 선수가 맨 오브 더 매치 받았잖아요. 그때도 이제 골도 넣고 굉장히 잘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강인 선수가 모든 경기는 다 엄청 잘한 건 아니에요. 평범한 경기도 있었어요. 나쁘진 않았고 그냥 연계 플레이, 깔끔한 플레이 이런 경기도 있었고, 그리고 부진한 경기도 있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강인 선수가 모든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창의적인 패스 굉장히 잘했으면 좋겠지만, 축구 선수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진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도 부진한 경기가 있어요. 엠바페, 베링감, 데브라이너, 홀란드 모든 선수들이 부진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한 달 동안 부진할 때가 있거든요. 최근에 엠바페 욕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못한다고, 골도 못 넣고. 그렇다고 해서 엠바페가 축구를 못하는 선수인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기에는 엄청 잘하고 그 다음 경기에는 부진할 수도 있어요. 축구 선수는 몸 컨디션 안 좋을 수도 있고 살짝 부상이 있는데 당연히 언론에서 그런 거 모르니까 부진할 수도 있고, 또는 개인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요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일할 때 항상 100% 컨디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출근은 했는데 오늘은 조금 피곤하다. 다른 날들보다 일을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축구도 일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점수에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 머리가 빠져요. 탈모가 돼요. 이강인 선수 평점이 낮으면 물론 아쉽고 속상하지만 이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굉장히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숫자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에서 첫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이것만 보고 저는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얼마나 행복한지가 점수, 평점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바르셀로나전 끝나고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이렇게 팬들 앞에서 노는 거 보셨나요? 이강인 선수 표정을 보셨죠?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 이강인 선수가 자신이 꿈이라고 얘기했던 챔스 무대에서 4강에서 뛰게 될 겁니다. 이거는 첫 시즌이에요. 첫 시즌인데 이강인 선수는 계속 출전 시간 충분히 있고 기회를 충분히 있고 공격 포인트도 올리고 잘하고 있는데, 저는 평점보다는 이거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평점에 신경 쓰지 말고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시즌 트래블 혹은 쿼드러블 다룰 수 있는 것에 좀 만족하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점수보다 이강인 선수가 기뻐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리 생제르맹에게 지금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있습니다. 챔스도 있고 리그1 마무리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쿠프 드 프랑스까지 이렇게 다 아주 중요한 경기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고, 분명히 이강인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공격 포인트 더 있을 거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 선수가 기뻐하는 모습 많이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왔어요. 진짜 왔거든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곧 다른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영상에서 만나요. 야, 이번 영상 점수가 얼마일까? 여러분 매겨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영상은 8점 정도 되지 않나 생각 들어요. 바이바이.